지난 시간에 검수완박 법률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국민투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국민투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헌법에서 국민투표를 인정하는 이유, 다시 말해 국민투표의 헌법적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국민투표의 문이 한번 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것저것 다 국민투표하자고 난리쳐서 나라가 개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해봅시다. 헌법 제72조에서 국민투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투표는 대의제의 본질을 벗어나 정당이 국민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국민이 직접 견제하여 정당 지배에서 국민의 자기 지배로 이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독자적 헌법기관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그 정당이 소수에 의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때 이를 바로 잡을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그 수단으로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위임된 의사는 위임자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간접적 의사보다 국민이 직접 표현하는 직접적 의사가 더 큰 법적, 정치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국민투표의 본질입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불구화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전행하고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상하 양원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하원에 의하여 법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단원제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사후적 수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수단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권리를 주고 있지만 국민이 갖고 있는 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자로서 둔 것이라는 해석도 다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투표로 이미 통과된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가요? 물론입니다. 헌법 제72가 말하는 중요 정책에는 법률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책은 법률로 시행되기 때문에 법률로 된 것은 국민투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헌법상의 국민투표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투표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스위스는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결 후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참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하원 다수가 국민투표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회 스스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덴마크는 법안이 가결되면 제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3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리의 경우 1948년 헌법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었으나 한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74년 처음으로 법령을 폐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래 활발하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5개 이상의 주 또는 50명 이상의 유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투표에 부의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형식적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 통과된 법률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 중인 법령들도 대상이 되는데, 다만 세금에 관한 법, 예산에 관한 법률, 사면, 국제조약 등은 국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투표 시기도 1년에 한 차례 4월에서 6월 사이에 몰아서 하고, 한번 국민투표에 회부되었다가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부의할 수 없도록 하여 소모적 악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양원제를 통해 입법 폭주를 막고 있고, 각 주별로는 주 헌법, 주 법률의 재개정에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발안권까지 주고 있는데, 일단 주의회에 발안토록 촉구하고 의회가 거부하면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국민투표가 일상화되면 전국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투표는 신임투표가 아니라 정책투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신임을 걸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극한 정치적 대립,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의 신임 투표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하려면 대통령직 걸고 하라. 국민 투표 부결되면 레임덕 온다는 식의 말은 국민 투표와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국민 투표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이태리, 스위스,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 어디에서고 국민 투표로 전국이 혼란스럽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 우리 헌법상 국민 투표는 신임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자고 하는 이른바 발언권을 가진 국민 투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 발언을 국민 투표에 붙이기 시작하면 이것이야말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나라가 사분오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 투표는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거부권으로서의 국민 투표입니다. 비토권이지요.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국회가 그 고유 권한을 남용하여 악법을 만들었을 경우 국민은 그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국민 투표입니다.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웨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총회는 행동이 아니라 중단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총회는 국민 전체적 집단입니다. 국민이나 대통령이 무엇을 새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을 명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흐를 염려도 나라가 어지러워질 걱정도 없습니다. 국민은 견제할 뿐 선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국민투표로는 이미 통과된 법률은 어찌할 수 없다거나 국민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각 집단이 저마다 자기 욕심을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다툼을 벌여 국가가 혼란스럽게 된다든지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되면 정권이 흔들린다든지 하는 따위의 소리는 한 번도 헌법과 국민투표의 본질, 그리고 해외 사례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무지한 주장입니다. 검소한 박이 국민투표의 대상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신이 진정한 시민, 자유인입니다.